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대선 경선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요 대선 주자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총괄 상황 본부장을 맡았고 이철규 의원도 개소식에 참석하며 캠프 합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정하 의원과 진종호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자리에, 한기호 의원은 나경원 의원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하면서 캠프 안팎에서 선거를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허영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체제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온 만큼 경선부터 선거를 돕게 될 전망입니다. 대학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해 체류 기간을 늘려주고 유학원은 유학생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대학교. 이곳 한국어교육원 원장이었던 60대 교수는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82차례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부를 고쳤습니다. 사실상 거의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실제보다 높게 적었고 유학생들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해 비자 연장 등 체류 자격을 얻었습니다. 대학 측과 계약을 맺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일을 맡았던 유학원 운영자 부부는 대학으로부터 유학생이 낸 등록금의 10%를 홍보비로 받았고 이 교수가 출석률을 높여준 외국인 학생 60여 명에게는 불법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횡성의 모 김치 생산 하도급 업체 대표는 이 60여 명을 포함해 일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 95명을 고용했습니다. 취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고용하는 것 모두 불법인데 불법 취업한 유학생 대부분은 결국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학 교수와 유학원 운영자 부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하도급 업체 대표 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시켰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를 보면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수는 2013년 8만 5천여 명에서 2023년 18만 1천여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17%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 체류, 학업 중도 이탈 등의 문제도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봄 행락철을 맞아 경찰이 암행 순찰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했다 하면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도주 차량들의 추격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속 현장을 유주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커브길을 돌던 운전자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돌립니다. 경찰이 서둘러 경찰차에 올라타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암행순찰차도 추격에 나섭니다. 경찰차를 앞지른 암행순찰차는 신호도 무시한 채 전속력으로 도주하는 차량을 금세 따라잡습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3분여간의 추격 끝에 암행순찰차가 도주 차량을 앞질러 차를 세우자 그제야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50대 여성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음주 단속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적발 건수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동행해 보겠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기준 속도를 초과한 차량이 발견됩니다. 암행순찰차는 순식간에 과속 차량을 따라잡고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80km 구간인데 160km 구간. 160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과속 차량이 적발됩니다.
경찰이 직접 붙잡진 않았지만 이렇게 암행 순찰차의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말에 우선 막고요. 뭐 시간대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나 이제 한 오후 4시 이후에 그럴 경우에 이제 차들이 좀 과속한 차량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경찰의 암행순찰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2022년 4,000건에서 2023년 9,000건, 2024년 15,00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강원경찰이 보유한 암행순찰차는 총 9대로 행락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에 6대가 배치됐고 2대가 강원 전역을, 1대는 원주에 상시 배치돼 평일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단속에 나섭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부실 공기업 혈세 투입으로 논란이 된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이 강원도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46표 가운데 찬성 36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레고랜드 주변 하중도 개발을 추진하는 중도개발공사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강원도가 24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강원도가 원주시 불온 일반산업단지에 추진하는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가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돌입합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지난해 5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가 직접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427억 원이 투입돼 불온 일반 산업단지 내 지상 2층, 연면적 2,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국내 반도체 공정용 세라믹 소모품의 성능 검증과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 공석 상태였던 강원랜드 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점에 사장 선임이 진행되면서 이를 보는 지역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와 영월군 번영회, 삼척시 도계읍 번영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강원랜드 사장 공모가 시작되자 신속한 사장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명을 조속히 이들 단체는 폐광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선 강원랜드 사장을 빨리 임명해 경영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사장이 임명돼서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기 대선과 같은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폐광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전문가를 사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상황에 유불리와 절대 상관없다며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와 대립 구조로 보는 시선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어느 정권, 어느 정치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지역 대한민국을 지배하더라도 강원랜드만큼은 폐광 지역 주민 7개 시군과 같이 모여서 진짜 중립적으로 강원랜드 사장 공모를 두고 폐광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랜드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몰락한 정부의 보훈성 낙하산 인사를 묵인할 수 없다며 공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선 고안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도 대통령 파면 전국에서 강원랜드 사장을 공모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태백시민행동도 일부 인사의 내정설에 대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거라며 관계기관에 사장 공모 중단을 건의했습니다. 어차피 내려오는 분들은 낙하산인데 그분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와갖고 무슨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강원랜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미 소수의 사장 후보자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했습니다. 앞으로 실제 사장 선임까지는 1,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도로 균열로 통행이 제한됐던 원주 혁신도시 왕성목 사거리의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저녁 도로 균열 신고를 접수하고 통행을 제한한 뒤 집안 침식 여부와 상하수도 누수, 가스 누출 등을 점검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어젯밤부터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균열은 도로 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고 추후에 재포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부 구간을 굴착하는 방식으로 추가 조사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오늘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임시회에서 제천 평창 고속철도 사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이번 건의안은 제천 입성리에서 평창역 사이 57.8km 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습니다. 해당 노선은 영월과 평창, 충북 제천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 축으로 지역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추가 지정할지 정책 연구에 들어가자 원주시가 재도전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 원주시는 최근 연구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6년 전 정부 공모 과정에서 기대가 높았지만 대구, 오송에 밀렸던 원주시는 주력인 의료기기 산업을 점검해 지역 특성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연구를 실시하고 첨단 의료 복합단지 추가 지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조기 대선 체제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가 늘어나는 봄철, 소방서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실시됩니다. 평창구는 오늘 17일까지 3일 동안 평창소방서 현장 구조대원 6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실습장에서 농기계 사고 대응 훈련을 진행합니다. 농기계별 작동 원리와 실무 교육을 통해 구조대원들이 농기계를 직접 운전해보고 사고 상황을 가정해 구조훈련, 응급처치 등 실제 사례 훈련도 함께 시행합니다. 영월군 덕포리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 상권발전소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영월군과 지역의 민관기관이 협력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역 특화 상권을 발굴해 조성하고 지역 로컬 브랜드 발굴, 관광객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유휴 점포 활용 등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되며 향후 관련 사업을 실행할 지역 내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